작년에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과연 재미를 봤을까라고 보면요. 재미를 본 부분은 7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좀 더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 갈 때 못 삽니다. 못 사고 언제 많이 사게 되냐면 결국은 떨어지는 여기 귀, 어깨 여기서 이제 많이 사게 돼 있어요. 이제 뭐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담론은 뭐 이쯤에서 하고, 사실 이제 독자들은 또 궁금한 게 바로 2차 전지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작년에 너무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간에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2차 전지가 미래 시장이라고 하니까 야, 더 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물리신 분도 있는데요. 올해는 연일 하락 기조 일색입니다. 뭐 테슬라도 뭐 잘 나가는 미증시에서 좀 약세 기조로 돌아섰고,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또 다른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이게 뭐 호재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를 얘기를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잘 몰라서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매매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매경 자이언트 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작년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과연 재미를 봤을까라고 보면요. 재미를 본 부분은 7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 대부분은 그러실 겁니다. 좀 더 샀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500만 원 사가지고 200% 먹었어요. 200만 원, 500만 원으로. 근데 내 돈은 1억 있었는데 5%가 아니라 좀 더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 갈 때 못 삽니다. 못 사고 언제 많이 사게 되냐면 결국은 떨어지는 여기 귀, 어깨 여기서 이제 많이 사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는 500만 원으로 200%를 먹었지만 떨어질 때는 여기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가면 수익이 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다. 그게 2001년도에 삼성전자를 9만 원까지 쫓아서면서 떨어질 때 9만 원 찍고 이제 떨어질 때죠.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전무님, 저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21년도에 상반기에 저희는 고객 자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월 18일까지 주식을 다 정리하고 좀 쉴 생각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저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거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20년 5월 달에 앞으로 테슬라가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업. 그런데 뭐 얘기하고 나서 한 7배 올라 버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3분의 1 저희도 줄였습니다. 얘기하면서 이익 실현을 얘기했을 때도 하시는 얘기는 저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거기 때문에 왜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세요? 장기적으로 모아갈 겁니다. 이럽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는 것도 어떻게 모아가셔야 되냐면 주식이 쌀 때 모아가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일 때 사는 겁니다. 주식을 너무 싸게 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게 정말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합리적인 가격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워런 버핏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보면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의 차이점이 이 밸류에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비싸다고 판단을 하고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이제 욕을 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에요, 보면. 멀티플이 되게 비싸게 거래됐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인지 편향에 빠지고, 내가 원숭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꾸만 좋게만 보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실이 그대로
펼쳐지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 부분이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빅숏이라는 영화 딱 시작할 때 마크 트웨인 얘기가 딱 나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닐 때, 그게 사실이 아닐 때 우리가 공경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매매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작년 2차 전지 전기차 시장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도 거의 40%의 상승을 하기는 했었지만 원래 기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어요. 그리고 2030년 되면 전 세계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을 못 할 텐데 어차피 다 전기차로 바뀔 텐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좀 바뀌었죠. 독일에서도 35년으로 슬쩍 연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도 프랑스도 끊기고, 영국도 끊기고, 독일도 끊기고, 보조금도 계속 줄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보조금 없이도 타이트한 아주 단단한 그런 수요가 받쳐져야 되거든요. 자, 애플의 스마트폰이, 기존의 피처폰이 30만 원일 때, 65만 원, 70만 원. 지금은 뭐 거의 150만 원. 자, 보조금으로 지금 애플의 아이폰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뭐 10,000원에서 11,000원 올리는데 보조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소비재 중에서 계속 성장성을 이어가는 그런 제품은 보조금 받으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이 없어도 자생적으로 탄탄한 수요가 창출이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처럼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배터리의 비중이 40%였다가 이게 10%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보조금 안 줘도 돼요. 그렇죠? 네, 보조금 안 줘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0%에서 10%까지 떨어질 동안은 그 2차 전지 배터리의 밸류 체인이 엄청난 그 구조 조정을 겪게 돼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잔치가 2026년부터는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에는 조금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나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술적인 우위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2차 전지 대형 건전지를 배터리를 하기 전에,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우리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최근에 가격이 실적이 쇼크가 나온 이유가 원가 연동제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에 있어서 과잉 생산 캐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조정 당하는 회사는 중국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중국에서 보통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점포정리 세일 있잖아요. 점포정리 세일 80%, 90% 할인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밀어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격의 조정이, 원자재 가격의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과거에 뭐 한 4만 5천 원 하다가 거의 6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8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면 뭐 예전 가격 수준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서프라이즈보다는 생각보다 전기차가 좀 덜 팔리네. 그리고 이번에 한파를 겪으면서 전기차를 밀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에 대한 해소를 시키는 그런 기술 개발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저는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나는 모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9만 원, 8만 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5만 원대 샀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좀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방법이 바로 떨어질 때 계속 뭐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전기차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이 배터리 산업의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싶을 때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셔도 훨씬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테마에 앞서서 과연 정말 싸게 샀느냐, 합리적으로 샀느냐,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실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2차 전지, 비단 2차 전지 말고도 과연 내가 어떤 종목에 강제 장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당분간 일단 어떤 관망세, 왜냐면 이제 먼 미래가 펼쳐질 미래긴 한데 각 정부에서도 뭔가 이 보조금 지급을 끊고 뭔가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판을 바꾸려는 이 시도들이 점점 기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이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 증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도체부터 성장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얘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또 종종 모셔가지고 중요한 굵직한 얘기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